그래서 다음 장은요,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제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알트코인들을 주워볼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오늘의 주제 알트코인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시장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자 점심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마이너스 8%까지 보고 왔고요. 현재 지지의 경우에는 40K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니까 흔들렸던 건 당연 알트코인이었습니다. 이 결과 알트코인들은 거의 20%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업비트 빗썸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됐던 것은 김프입니다. 김프는 비트코인만 계산해도 5%라는 계산이 되고요. 비트코인이 5%면 알트코인들은 더 심했겠죠. 6에서 7%까지 보고 왔을 거고, 결국 김프가 낀다는 것은 해외장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해외보다 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해외랑 맞춰간다, 중간에서 맞춰간다. 그럼 해외장 올라오는 순간에 2.5% 빠지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김프라는 것은 하락이 방어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반등이 더 적게 나온다는 결과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이 나온다는 것도 있어요.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요, 해외에서는 마이너스 18%가 빠지고요, 국내에서는 7%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올라갈 때를 생각해보면요, 해외에서는 크게 빠지고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김프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 해외에서는 10% 반등이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마이너스 2%다. 이게 김프의 좀 악영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김프가 빠지는 오늘 내일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장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설명했고요. 그래서 김치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이게 단기장의 모습이었다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기장을 제외하고 현재 시장에서 소수의 인원만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선 21년도 차트를 봐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구역이 2월달, 3월달, 4월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상황은요, 비트코인이 폭락한 상황이에요. 기존의 상승 추세를 벗어나고 폭락을 한 상황이 장의 변화성을 관찰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렸듯이 강세 영역에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장은 변했습니다. 스몰에서 미들, 미들에서 라지, 또는 스몰로 변경된다는 듯이 각각 변화를 했고요.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4월 차트입니다. 이 4월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 상승을 한 것도 아니고 횡보 구간에 가져갔을 때 장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캐리 프로토콜을 보면요, 4월 2일까지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배가량 상승했다, 또는 한 달 동안 6배가량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4월 2일부터는 폭락을 합니다. 그럼 전체 알트코인도 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짜의 네오 차트를 보면요, 4월 2일부터 상승을 하죠. 캐리 프로토콜은 4월 2일부터 하락을 하고 네오 코인은 이날부터 상승을 합니다. 지금 업비트장에 이런 장세가 있나요? 없죠. 대부분 비슷한 장세를 표출하고 오늘자에만 조금 다른 모습을 가져갑니다. 조금 장이 연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재밌는 게 스몰캡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네오 같은 미들캡이 리버싱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정확히 반대로 움직여졌다라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이지만 이후의 차트에서 하락을 할 때 또다시 네오코인 같은 미들캡은 하락했지만 라지캡과 이더리움 등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장세가 변할 때마다 알트장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비트코인 장세로 인해서 알트코인이 변한다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하면 비트코인 장세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알트코인 폭등의 시작, 스몰캡의 시작, 순환장의 시작으로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라는 놈이 선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후행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똑같죠. 저는 10월 달이 좀 알트코인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검정색 부분이 이전에 봤었던 것처럼 알트 폭등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또한 지금 현재 구역이 알트코인의 좀 또 다른 시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또는 2달간 볼 수 없었던 조정 장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구역이 알트코인장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앞으로 표시될 구역은 또는 횡보 구간은요,
우리의 경험과 다른 알트코인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측을 해야 됩니다. 또 매매할 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장이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점심부터 4시간 봉에서 관찰해 보면 이렇게 줄줄이 흐르고 있거나 아니면 지지 구간도 깨고 특정한 지지 구간도 없고 정말 하락을 많이 하는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트라면요. 오히려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몰리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몇몇의 차트는 지지에서 조금 흐르고 있거나 특정한 지지 없이 좀 많이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점심에 비트코인이 쏟자 알트코인은 폭락을 맞이한 다음에 특정 코인들은 이렇게 폭등한 상태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폭등이 아니더라도 물량들을 다 털고 그 다음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관찰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분류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고 상승하는 케이스, 반등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반등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좋게 평가되고 그러니 몰리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상승을 하더라 라는 부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관찰된 경우에는 단타 매물을 거두고요. 예를 들면 고배 물량이 되겠죠. 그런 물량을 거두고 다 턴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케이스로 관찰이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찰한 게 3-4시간 정도 수집한 결과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하고 아니면 폭락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분류에서 나왔던 결과물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현재 알트코인 중에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일치하지 않는 코인들, 그러니까 평가가 좋지 않은 코인들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심에 밀려서 던지게 되고 받아주는 매물이 없죠. 그래서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고 이를 말아 올리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컨센서스가 좋고 평가가 좋게 나오는 코인들, 특히나 3가지로 적어드렸는데 유망한 코인이나 테마가 유망하거나 또는 시총구도상 좀 유리한 구도에 있는 코인들은 말아 올리는 것에 더불어서 추가 상승까지 한다. 이런 구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요.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제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알트코인들을 주워볼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한 알트코인들이 첫 번째 분류인지 또는 두 번째 분류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고민하시면 이 후절을 고를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알트코인들 테마를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들어갈 테마입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반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는 테마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 킬러고요. 그 다음 게이밍, 그 다음 AI, 웹3입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킬러는 아발란체나 게이밍은 이뮤터블 X 등으로 오늘자, 최근자의 증명을 받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오늘 영상 내용 순환이 되면서 어떤 테마 또는 어떤 분류로 알트코인들이 나뉠지는 비단 오늘만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단기 장세보다 장기 장세를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내일 투자해서 막 수익 거두고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길게 보세요. 그리고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좀 생략됐네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봤듯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승이 됐건 하락이 됐든 간에요. 지금까지 봐왔던 장과는 전혀 다른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걸 생각하고요. 알트코인을 줍는 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저는 4가지를 생각해서 매수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고정 댓글에는 멤버십보다 무료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방을 오랜만에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에 게이밍 테마 알트코인들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제 무료방이 10,000명을 돌파해서 기념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관심 종목으로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은 어떤 실적이 나왔을까? 여기서 에이다랑 아발란체를 보면요. 지금 현재도 80%가량 터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 장세보다 장기 장세를 고려하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작업을 이번 주에도 반복할 거고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멤버십의 경우에도 이제 댓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만족하시면서 방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댓을 웬만하면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답댓을 많이 안 달아드려요. 원래. 그래도 안 본다는 건 아니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애초에 좀 가입 기간이 좀 기신 분들은 사실 수익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수익을 못 먹어서 아니면은 좀 아쉽게 먹어서
아니요, 그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전보다, 그러니까 멤버십 없을 때보다 매매가 편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방 이번 주에 게이밍 알트코인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웹3랑 AI 쪽 올라가니까 참여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현재 BTC 코널 25시를 4층에서 회원분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개인 연락이나 문자나 그런 걸 보내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